돼서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혼자 준비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마음속에 제일 고민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려 해요. 바로 그림 스타일 고민인데요. 학생들이 외국 유학용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었던 팁은 아마도 최대한 나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라 일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잘 그리고 개성 넘치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작가분들도 엄청 많고, 또 괜히 따라한 것 같을까봐 염려도 되고, 나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부터 포트폴리오니까 사실적 묘사를 해야 되나? 아니면은 너무 뭐 한국 스타일일까? 뭐 나만의 스타일이 꼭 지금 포트폴리오 만들 때 필요할까? 등등 이런 마음 다 한 번씩 가져보셨을 거예요.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,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,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 스케치도 같이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우선 제가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메일을 받았어요. 근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너무 죄송하고요. 아직까지 구독을 하신다면은 이 영상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이분은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을 준비를 하고 계셨고,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휴학 중이셨어요. 먼저 간단하게 손을 푸는 느낌으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전에 스케치북에 좀 채우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. 고민은 형태나 이런 것들도 다 리얼하게 그려 나가야 될지, 아니면 스타일대로 계속 그려야 될지를 물어보셨고, 재료는 형광펜, 모나미 펜, 마카 뭐 이렇게 쓰셨다고 하셨어요. 질문이 형광펜 스타일이 나을지, 뭐 마카 쪽으로 그린 게 더 나을지, 이런 재료 쪽으로도 좀 물어보셨고 그랬거든요. 자, 그러면 그림을 먼저 볼게요. 인물에 대해 왠지 분위기도 있고 뭔가 내면을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. 여러 가지 감정을 담고 있지만 왠지 인물들이 좀 참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. 물론 잘 그리셨고, 입시미술 스타일처럼 뭐 사실주의도 아니고 인물에 덮여있는 선들,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었어요.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. 바로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. 많은 학생들이 작품을 할 때 인물을 그려보고 그림체를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재료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,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? 바로 마인드맵하기, 그리고 주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.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, 마음이 급해서 스타일을 막 생각을 하고 많이 무작정 그려보고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.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, 좀 더 깊이 있는 자신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은 주제를 정하고 그 안에서 폭넓게 생각을 하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한 부분을 딱 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. 뭐 영어로는 divergent, converg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건 대학 가서 배울 거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교수님들이 좀 봐요. 예시 그림도 딱 봐도 뭔가 깊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스토리가 좀 없어서 반쪽짜리가 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좀 너무 안타깝죠? 분위기나 방향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데,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. 작품으로 만들려면 확실한 주제에서 자기 생각을 넣어야 돼요. 제가 그냥 이 분위기로만 볼 때 풍기는 이런 주제를 예시로 잡자면은 An Epidemic Loneliness로 잡았거든요. 이렇게 대주제를 정했어요.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잖아요.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는 작품들을 만드는 걸 좀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잡아봤어요. 주제를 정했으면 그분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엄청 많이 찾아보자. 키워드 찾기는 사실 영문, 한글, 기사 이런 것들 많이 보면은 정말 엄청 많이 나와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링크를 넣었는데, 이 부분만 보더라도 뭐 각종 단어들로 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, 또 통계도 찾을 수가 있고 인터뷰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꼭 보라고 많이 권해드려요.
그러면은 정말 이 에피데믹 론리네스가 뭔지, 코로나와도 어떻게 연결이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히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와닿는 부분, 또 필요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스케치북에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. 생각을 여기서 최대한 퍼뜨리고,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, 이 부분을 정하는 거예요. 시작은 뭐 에피데믹 론리네스로 썼지만 나중에 정한 주제는 뭐 anxiety level 뭐 이런 것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괜찮아요.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지.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정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. 키워드를 찾고 난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이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그려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인물이나 길거리, 사람들, 뭐 얼굴, 몸, 표현 다 한 번씩 그려보고, 이때 한두 가지 재료로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막 3D를 했다가 2D를 했다가 잡지도 그려보고 콜라주도 해보고 오일 파스텔로도 막 그려봤다가 또 펜으로도 그려보고 연필로도 그려보고 정말 많은 재료를 많이 탐색을 해봐요. 제가 이렇게 비슷한 예시들을 좀 스케치북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. 물론 이런 단편적인 부분이고 예시지만 앞으로 제가 포트폴리오용 3D나 2D 이런 스케치북에 들어갈 것들, 아니면 좀 더 작품에 넣어도 좋을 만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핀터레스트에 우선 모아봤는데 벨핀 디자인 스튜디오 팔로우 하시면 제가 그 보드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세이브 해놨어요.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참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작품을 만들 때 순서대로 과정을 쌓고 큰 그림을 생각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해보고 키워드를 많이 써보고 기사나 관련 자료, 인터뷰 등등을 많이 찾아봐요. 그러고 난 다음에 키워드를 그림으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그려보고 마음에 들거나 좀 더 재밌는 부분을 정해서 집중해서 작품화를 시켜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을 만든다. 7가지나 되는. 어쨌든 과정이 물론 글로 쓰자니 이렇게 뭐 엄청 긴 것 같지만 하다 보면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. 그리고 이 탐구 과정이 다양하게 작품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올 거예요. 먼저 이걸 보시고,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